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조금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힘을 내다가도 다음 레벨로 뭐 진입하는데 조금 좀 묵직해요. 그만큼 뭔가 주변을 좀 살펴보겠다. 그냥 호재는 아니죠. 이 아닌 호재를 가지고 어떤 시장에 이제 녹여가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거 보면은 요 앞에 고점이죠. 여기 살짝 나스닥 기준으로 19,200선 여기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안착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약간 이게 단기 이평선 안쪽에서 그렇게 딱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도 요때랑 이제 느낌이 살짝 비슷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눌렸다가 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고 딱 가는데 여기서의 방향성들 모르겠어요. 이쪽은요. 아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시장이 좀 불안해서 요런 단계들 하락할 때 단계들 쪽에서 기관 특히 많이 얘기했던 이제 펀드 매니저 쪽에서도 거의 혼란이 오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다 털렸습니다. 주식 확 팔아버리고 갖고 있던 주식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올라올 때 긴가민가 했죠. 기관들은요. 미국 쪽 얘기입니다. 미국. 그런 쪽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확 줄였다가 또 다시 줄인 거 가지고 이때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지 현상.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주식을 막 매수했던 것들이 다 털려가고 있던 모습들이고 2차 하락 때요. 그런 모습들이었고 쭉 올라올 때 개인들은 용감하게 샀지만 뭐 무슨 개인들이 그렇다고 레버리지를 팍 쓰면서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용감한 한국인들도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갔던 모습들이죠. 그런 쪽이었고 기관은 재차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주가 쭉 올라오는데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패시브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내 포트폴리오가 거의 못 따라간다. 그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기관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다 반강제로 정리가 되고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주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 수준만큼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또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포모 비슷한 쪽들이 기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요때도 그랬고 지금 기관들이 주식을 다시 늘리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이렇게 해석을 CNBC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종 승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고 잘했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일단 안 빠지는 이유가 그들이 사기 때문이다라는 쪽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게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또 생각해볼 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다가 또 시장이 또 그래요. 이렇게 쭉 해서 계속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만약에 또 뭐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좀 목에 찼다 그러면 뭐 가지고 또 시장에서 막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그들이 또 지들이 샀던 거 지들이 우르르 팔기 시작하고 하여튼간 그런 것 같습니다. 패시브와 내 펀드와의 관계 이게 지금 미국 시장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고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오늘도 평화롭지는 않았던 미국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집가는 그래도 저 정도 버티면 됐어. 하지만 더 못 올라가고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볼까요? 지금 달러는 100대가 또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9.8, 100을 지금 돌파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지금 달러 약세 나오고 있고 원화는 그렇다고 강세폭은 좀 제한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습니다. 요거는 계속 또 언급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지금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 자산. 그러니까 약간 오늘 급등했어요. 이런 쪽과 함께 대체 달러가 약했을 때 대체하는 자산.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게 되면 뭐가 어느 쪽으로 이제 반대는 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신흥국 통화가 옛날에는 뭐 좀 부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안들이 좀 있다 그러면 이번에 금 받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받고 보니까 오늘 또 백금 뭐 이런 기타 원자재 쪽들이 또 쫙 뭐 4% 5%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쪽에서 뭐가 이번에 스타가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스타가 되는 쪽들은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겠지 또 막 쫓아가는 거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눈여겨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 대신에 뭐 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금의 추세가 중요하겠죠. 요게 또 핵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안 빠져요. 지금 0.2% 어제도 올랐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밑에서 보겠지만은 금리가 안 빠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되고 악재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요게 안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 4.5대 이상으로
이상에서 안착하게 되면 그거는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금리가 제대로 안정을 못하고 계속 위쪽으로 가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된다? 예,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는 잘 매크로를 모르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죠. 시장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분위기 다 괜찮으면 아유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금리가 이런 쪽으로 불안정해서 위쪽으로 계속 붙고 있는데 시장이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 정도 상태로는 그렇게 막 부각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유가입니다. 유가는 62달러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아직 박스권 쪽인 것 같고 가스가 또 급등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약간 가스는 비수기거든요. 동절기 쪽이 끝나고 들어오다 보니까 비수기인데 요즘 가스도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도 부각받았다가 원자력도 부각받았다가 지금 LNG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 관점 쪽에서 그런 발전용 쪽의 가스도 다시 좀 생각해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고요.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 엎치락뒤치락 난리였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장 후반에는 오히려 버티다가 또 막판에는 또 하락하면서 그러다가 또 낙폭을 축소했다가 난리도 아니네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국채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국채 입찰이 부진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근데도 좀 나오는 변화들이죠. 아직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떨어지나?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조 유로를 돌파하는 채권 발행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발행에 대한 공급이 더 큰 거죠. 그런데 받아주는 쪽이 없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급은 큰데 수요가 없다. 그럼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미국 쪽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는 쪽으로 계속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금리는 좀 제자리를 못 찾고 좀 안정적으로 하락해야 좋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인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또 정치적 불안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예산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하원입니다. 그런 쪽인데 공제 상한 확대하고 감세 연장 등으로 이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약 한 3조 3천억 달러.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정 적자는 더 커진다는 얘기로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 메디케어 예산까지 삭감한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삭감이 더 적다. 완전히 극과 극. 여기도 똑같네요. 네,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에서 모든 걸 이제 민주주의로 처리한다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의견이 상반된 게 극과 극으로 나온다. 이걸 조율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이런 식으로 조금 대치가 돼 있어서 나오는 변화들 이것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하원 의장이 세금 법안에 대해서 아직 해결될 몇 가지 사안이 남았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무디스가 시정 등급 하향을 시켰을 때 나왔던 게 정치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 대해서 예,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좀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치 불확실성, 정책 재정 적자 확대 이쪽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 이게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쪽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만약에 여전히 갈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인가 7월 정도쯤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부채 한도 증액이 이제 그때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트럼프 독주, 공화당 강경파들이 독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약간 좀 어느 정도 협조를 하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협조를 못하게 되면 또 격화 그러면 아예 무디스까지도 이 신용등급 강등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점들을 일단 체크를 해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금융시장 불안들과 함께 여전히 복합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밸류가
그렇게 뭐 만약에 지금 지수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밑에서 이랬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버틸만 하겠죠. 근데 지금은 밸류 이걸 많이 따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약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 주소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R이 21배를 넘었다. 10년 평균이 18.3배. 그러니까 즉 20배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걸 보면서 일단 시장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볼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미국 시장 안정 변화가 없다.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좀 다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도 과거 이슈니까 지금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요 밸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식 없어 사야 돼 라고 하는 이슈들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주가는 안 빠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부담 요인들은 좀 크다라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목적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카타르 컨퍼런스인가요? 거기서 나가서 오랜만에 출격하신 우리 머스크 형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중에 테슬라 많이 올랐다가 일단 상승폭은 좀 많이 줄였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유럽이 제일 약하다.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5년 뒤에도 CEO 자리는 지킬 것이다. 발을 얘기를 했었고 게다가 처음에는 10대로 로보택시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 올해까지는 늘리는데 내년 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말이 100만 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십만 대까지는 돌아갈 로보택시들이 나올 것이라 2026년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약간 1년 반 남은 거죠. 거기다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그래서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앞자리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 슈퍼바이즈드죠. 그러니까 감독자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이어갈 것이다 라고 했고 첫 주 10대 시작으로 이 얘기는 그래서 제일 관건이 요게 얼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서 우와 나도 사야 돼 이거 나도 필요해 라는 쪽으로 해서 그게 작을 해서 탁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올해 하반기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이렇게 돼서 로보택시가 이제 어차피 로보택시는 이제 전기차를 약간 구제해줄 하나의 마지막 미국 북미 쪽에서요. 마지막 단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기차 또 우리 2차 전지 쪽에서도 심리적으로나마 바뀔 수 있는 요인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정과 그리고 또 6월 말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얼마나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먹히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2차 전지는 평소에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 정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자꾸 그런 게 문제예요. 그 옆에 나팔수들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다 보니까 계속 저희 물리게 하는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쑥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 얘기 없고요.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보다 지금 더 싸졌으면 지금이라도 나팔수들이 나와서 지금 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주가 빠지면 조용히 하는 거냐고요. 차라리 이런 때 더 난리를 치면서 지금 사야 돼 진짜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이런 때 박스권 돌파할 것이다. 지금 안 사면 10년 동안 후회한다. 이딴 소리를 왜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다. 그럼 지금부터가 관심이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만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보고 있으면요. 좀 입을 막고 싶은 그건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아마 추가로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저점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고 근데 지금 내가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하락한다고 해서 속만 탈 뿐이지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약간 말씀드렸지만 계좌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과거에 다른 걸 손절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대응은 약간 이제 좀 저점 매수로 봐야 될 텐데 약간 좀 전략들이 좀 따르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잠시만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목이 아침에 제일 약해요. 아, 예. 저녁 때로 방송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녁 때는 예, 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뭐, 2차전지 쪽은 이렇게 하락할 때가 그렇고, 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아니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전지 비싼 거 몰랐어요? 지금 가서 무슨 밸류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밸류로 움직이는 주식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 하락하게 되면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들, 답답해요. 그러면서 CATL이 PER이 16배다. 아, 그게 왜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대로 CATL이나 중국 쪽들은 그만큼 성과내다 보니까 좋은 거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롱숏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롱숏의 가장 전략들은, 하나가 롱이 나오고 하나가 숏이 나온다. 그러면은, 숏은 이제 열심히 또 주가는 하락하고, 롱은 계속 추세적으로 가겠죠? 그럼 이거는, 숏들은, 그러면 계속, 천년만년 숏으로 그냥 해서 하락으로 끝날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숏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차익 실현에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시 롱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롱숏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쫙 벌어지고 그냥 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같이 우리 다 숏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더라도 약간 누가 먼저 나올까라고 하는 어떤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 주가가 하락하게 커진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맞았어 그러면서 또 청산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보시는데 단순하게 지금 하락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소외되는 이런 쪽들도 한 번쯤 챙겨볼 때가 맞다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쪽으로 또 갑자기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엔비디아는 또 머스크가 지금 그룹 쪽에서 AMD와 그리고 또 엔비디아 GPU 계속 쓰겠다. 그룹 좀 확대하는데 계속 쓰겠다. 이거는 250억 달러까지 이제 지출한다. 안쪽으로 나오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머스크도 AI에 대해서 좀 강화되는 모습들, 이제 테슬라의 전략들은 XAI의 변화는 좀 보여주고 있다. 하는 쪽들인데, 그게 뭐 시원치가 않아요. 반도체 쪽들은 그냥 약간 관망세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벳 뭐 이런, 이쪽들도 다 약간 좀 두하네요. 지금 분위기는. 대부분 다 빅테크 기업들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이고, 지금 바이오 쪽은 그나마 좀 힘을 냈네요. 화이자 강했고, 바이오엔텍, 뭐 이런 쪽들, 모더나, 이거는 뭐 백신 관련된 쪽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모습들이죠. 이쪽은 그래도 바이오는 좀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에서 주가가 좀 요즘 들썩들썩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디웨이브 퀀텀. 이게, 양자 어닐링 컴퓨터. 예, 어닐링, 예. 이거 장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닐링이 여기서 나오네요. 어드밴티지 2,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들이 좀 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이걸 통해서 또 국내도 좀 시장이 좀 정체되거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또 움직일 겁니다. 양자 컴퓨팅의 대표적인 주자, 이건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양자 컴퓨팅 다 아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 ICTK인가? 뭐 그런 것들하고, 예, 그런 것들 쪽으로 아마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고 해서 혹시나 강하면은 오늘 너로 정했어? 그래서 단타 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쪽보다는 미국 쪽들을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양자 쪽은요. 우리나라는 일단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SK텔레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다 털렸습니다. 이번에 조사위원회 나눠보니까 그래도 되게 뻔뻔하네요. SK텔레콤은 한때 SK그룹 아직은 SK그룹 공채 입장인데도 SK 얘기하게 되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네, 증권사 첫 직장이 SK증권이었다 보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보상은 해주기 싫고, 예, 뭔가 내 시장 지위는 가져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입을 딱 함구하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더라고요. 참 기업 그렇게 하면 그래 물론 기업 입장 쪽으로는 숨겨야죠. 숨기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안 관련된 쪽들을 약간 자극이 될 만한 뉴스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약간 뭐 어떤 시스템화 보안 쪽의 시스템화 쪽을 양자 암호화 쪽으로 뭐 이렇게 가면서 뭔가 바꾸겠다는 쪽에 장기 플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조사 중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간 우리도 모멘텀화 시키면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다 털린 마당에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거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국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은 근데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안 쪽들은 계속 챙겨봐야 되는데
또 그만큼 키워준 회사가 없어요. 보안 쪽에 가장 큰 그래도 알려주는 회사자 안철수 연구소. 예,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도 좀 약간 정치적인 테마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보안 쪽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 또에서 태양광 쪽들은 그래도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핵심은 그거죠. IRA가 바뀐다, 또 바뀐다. 그래서 좀 강화된 수정 법안이 나온다는 쪽에서 더 당겨진다라고 하게 돼서 이제 충격을 받는데, 단기적으로는 계속 호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크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IRA 법안 수정은 아마 이번 한 여름 지나게 되면서부터는 미국의 법정에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맘대로 왜 정부가 했던 거 맘대로 취소시킬 만한 이게 땡길 만한 권한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법정 소송 갔을 때 지금 얘기로는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이다 보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지금은 이제 막 올라온 거 절대 추격무에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냥 그러다가 눌림 목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정도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모르겠고 게다가 또 이쪽은 ESS죠. 이쪽은 꼭 보시라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출발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로 몇 가지 섹터 빼고는 지금 뭐 대명에너지니 뭐 S에너지니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플레이하고 그냥 이제 치고받고 하는 정도 쪽의 종목으로 봐야 되지 그냥 이게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끝냈다가 또 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졌다. 그럼 그때 또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겠죠.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보고 국내 증시는 오늘 야간 선물이 0.09% 하락. 그러니까 거의 약보합대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어제 같은 경우도 딱 그거 볼까요?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해서 안 빠진다고 확인되는데 한국은 왜 고점이 낮아지고 못 갈까요? 어제도 제가 2620선 정도쯤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이상으로 가기는 제가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패턴 보게 되면은 갔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또 2600선만 간신히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럼 미국 시장은 강했다고 안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할 때 반도체가 세게 갈까요? 지금이? 예,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엔비디아 AI 환경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사이클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2차전지가 갈까요? 2차전지는 가뜩이나 좀 위축되어 있는데 2차전지 오히려 더 빠져버리죠. 바이오가 좀 힘낼까요? 바이오 쪽들은 생각보다 눈치를 보는 쪽이죠. 이만큼이면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알테오젠 방어하는 정도. 알테오젠이 덜 빠지니까 어제 같은 경우 어떤 변화가 나오냐 뭐 리가캠 뭐 ABL 이런 것들 호재 있는 것들이 더 강하죠. 이런 쪽들이 나온다 이런 정도. 그러면 중심을 잡아줄 쪽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과연 뭐가 강할까? 라는 쪽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 조선이나 방산 쪽 이런 쪽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좀 많이 올라서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도 보고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좀 무거워져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게 뭐가 지금 주도주가 없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뭐가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체가 되고 좀 약간 좀 그나마 살아있는 모멘텀 에너지 관련된 쪽의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 시장이 아직 답보 상태라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탁 전환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약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도 단기 이평선 쪽에서는 약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2600 단기 이평선들은 좀 크게 볼까요? 이게 좀 겹쳐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비슷하게 단기 이평선들 안쪽에서 약간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여기서 돌리고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2600선이 가장 단기적인 중요한 지지권이네 지금요. 이런 쪽에서 만약에 열려준다 그러면 2580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보면서 지금은 2580 정도가 가장 눌리게 되면은 지지권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한 다음에 큰 이상 없다 그러면 강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좀 살아서 다시 한번 좀 힘내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직은 좀 없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관련돼서 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보다 보니까 일단 원전 얘기도 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 쪽에서 독일도 탈원전으로 3년까지 됐었는데 변심한다. 그러니까 즉 이후에 원전 복구가 빨라진다 라는 쪽들이고, 벌써 지금 덴마크 이제 돌아섰죠. 그리고 덴마크 우유하게 되면 청정 이미지가 많은데 이것까지도 돌아섰다. 벨기에 돌아섰죠.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쪽들은 이분, 프랑스가 원전에 지금 강자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슬며시 미소를 짓고 있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독일도 이제 돌아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EU도 반대 않겠다 당연히 나오고, 그렇죠. EU도 일단 좀 약간 원자력을 좀 열어놓는 느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했죠. 전기 요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런 상황 쪽에서 프랑스는 근데 이제 우리께 다 우리 거겠군 생각하겠지만, 딱 보게 되면 청구서 받아보게 되면 엄청 비쌉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원전 설계부터 나오고, 이제 독일이 약간 그거죠. 이제 밸류체인을 맞춰가겠다는 쪽들인데 3, 4년 쉬게 되면은 밸류체인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쪽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것도 최소 1, 2년, 아주 최소 1, 2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강점 있는 쪽들은 한국이 딱 나올 텐데, 그게 EU가 인정을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영내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여구에서 해준 걸 인정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경쟁 상대로 분명히 할 텐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속 체코 원전 딴지 도는 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가 원전 복귀가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 원전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수혜다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EU가 분명히 일단은 제동을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U 쪽까지 완전히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까지 넓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거까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일단 프랑스의 또 강력한 입김이 EU를 우리 거 알아서 해야지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뉴스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쪽이죠. 중국인들 몰린다, 호텔 직원 수백 명씩 뽑는다. 어제 보니까 IT 화학 쪽에서는 역대 구인 건수가 최저로 나옵니다. 사람 안 뽑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호텔 직원 수백 명씩 뽑는다. 역대급 호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방한 관광객 늘어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그렇게 성수기가 아닌데 여기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2, 3분기 때 나오는 성수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일단 주가가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와 함께 변화들은, 관광객이 증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지금 계속 챙겨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K-뷰티, 화장품 쪽들, 어제 같은 날 실리콘2가 그렇게 급등하는 이유, 화장품, 이미용기기 이쪽들은 계속 챙기는 게 맞고 있고, 그와 함께 연결된다 그러면 텍스프리 쪽이죠. 글로벌 텍스프리나 아니면 또 지금 면세점까지 움직여요. 면세점, 호텔 이런 쪽들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카지노 이런 것까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카테고리. 일본까지도 많이 간다 그러면 JTC 이런 것들이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 다 이런 카테고리로 움직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걸 좋아하느냐 라는 쪽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비의 변화들 같은 경우는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그건 또 체크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트럼프 푸틴이 2시간 통화에도 휴전 불발. 2시간 통화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어제 재건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예,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꾸더라고요, 말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푸틴과의 결과가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끌게 되면은 러시아에는 제재가 들어갈 것 같다. 제재가 이만큼 내리는데 또 제재가 들어가요? 예,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트럼프를 설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장사꾼이 장사꾼한테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일단, 재건주, 이거는 너무 기대감을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쪽으로 봐야 되겠죠. 또, 잘못하게 되면 시세가 슬슬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만 보고 통화 안 되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건 쪽에서, 어제 제가 동시효과 전에 리포트 하나 딱 보고,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진성 TC요. 요거 가지고 저희도 에어클래스 분들한테
보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동시효과 일단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냥 이거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제 거만 일단 사봤어요. 제 거만 사봤더니 체결되고 장초반에는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 같이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정리가 났더니 자네 나갔는가? 확 예, 돌아갑니다. 일단은 요거는 잘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오늘 뭐 급등을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다시 한번 좀 흔들림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건설기계 쪽에서 다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 요것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캐터필라 향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리쇼어링 관련된 쪽에서 캐터필라 부각받고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터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재건주 만약에 좀 힘 빠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런 자리들 10,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올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진성태 씨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빠지는 회사가 두산마켓입니다. 이것도 지금 패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되는데 워낙 무거운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한때 한화가 그렇게 부각을 받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두산인가 중견기업의 흐름이면 이제 두산이 야구랑 연결돼 있어요. 다 이제 중견기업들은 그래서 두산 쪽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나왔고 지주사 두산 강하고 그러다 보면은 두산 팝켓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건설기계 쪽들도 변화가 들어오는 몇몇 개가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말자. 지수는 약간 묵직한 상황들이고 지금은 섹터 싸움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그리고 약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강할 sek터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강하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쪽으로 주르륵 몰려가서 이어지는 이런 변화. 그래서 에너지 쪽은 꼭 챙기자라는 분위기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추격 매수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좋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한화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죠. 이럴 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자리 쪽에서 35,000원대 부분에선 줄이는 게 줄였다가 나머지 조정받을 때 보자. 그랬더니 쭉 올라간다고 또 그렇게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시면 좀 섭섭하죠. 나중에 조정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한화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아이고 잘못 말. 한화 에너지 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도 한화 지금 한화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왜 나옵니까?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도 갭으로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스가 시각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부터 그러면 갭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들이 잘 지지하다 보면서 그때부터 돼가는 게 맞지. 이거 올라가면서 쫓아가 봐야 시작부터 이제 마이너스 한 7% 시작한다. 들었거든요 기분이.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이런 거 자리들을 확인해가면서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서 돼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거 다 버텨내는 거 보고 그 다음이 다음 자리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것들 공격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장에서 또 오늘 섹터에 대한 싸움 쪽으로 계속 보시면서 섹터 강한 쪽에 대한 대응들로 가시면서 적정의 부분 가져가시면서 기대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아침 되다 보니까 코며 목이며 막 깨끗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이 제일 약해요 제가. 이런 걸 무릅쓰고 하고 있다 보니까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그리고 좋아요는 꾹 감사합니다.